오늘은 가장 저렴해 보이는 가격 선택이 어떻게 가장 비싼 실수로 돌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업체에서 작년 대비 18%나 더 싼 공급업체를 골랐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득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손해를 볼 수가 있을까요? 연간 마이너스 1255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단순하게 이익이 좀 줄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비즈니스 퍼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단지 단가 18%를 아끼려고 했을 뿐인데 정말 나비 효과처럼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먼저 불량률이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재작업 비용이 늘어나고 고객 불만이 폭주했죠. 게다가 납기일은 4주가 걸리던 게 9주가 걸려 생산 라인이 멈춰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급한 대로 결국 고액의 항공운송까지 이용하고 품질 관리를 위한 2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검사 장비까지 들여놔야 했습니다. 420만원을 아끼려다 무려 4배가 넘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격표, 그 너머에 숨어있는 진짜 비용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격이라고 말하는 건 물 위에 빼꼼 나와 있는 저기 작은 얼음 조각인 구매 가격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짜 크고 더 위험한 비용 덩어리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거대한 물 밑에 잠겨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빙산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안경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총소유 비용, TCO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 사는 가격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물건을 쓰고 관리하고 나중에 버릴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돈을 다 더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협상하는 그 구매 가격, 즉 획득 비용은 사실 전체 비용의 25%인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5%는 운영하고 품질을 관리하고 혹시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고 재고를 쌓아두는 데서 발생합니다. TCO는 바로 이 모든 걸 합쳐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 TCO라는 멋진 도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TCO와 짝꿍처럼 같이 다니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MOQ입니다. MOQ는 즉 최소 주문 수량입니다. 공급업체 입장에서 요구하는 최소한 이 정도는 주문해야 팔 수 있다 하고 정해놓은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의 판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단가, 숫자 하나만 깎는데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TCO를 기반으로 총비용이라는 전체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럼 실제 글로벌 기업들은 이 TCO와 MOQ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패스트 패션 업체인 자라는 빠른 패션 트렌드 반영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MOQ를 극단적으로 낮추어 재고를 보유하는 부담을 줄입니다. 삼성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품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적의 균형점을 찾습니다. 애플은 품질이 최우선입니다. 공급업체 설비에 같이 투자하며 높은 MOQ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 과정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세 기업 모두 자신의 전략에 맞게 TCO와 MOQ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만 머릿속에 저장하고 가세요. 가장 저렴한 공급업체는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이 아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공급업체 C를 보시면 단위당 가격이 12,000원으로 가장 쌉니다. 예전 방식이었다면 무조건 공급업체 C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총 TCO를 한번 보시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급업체 C를 선택한다면 MOQ가 너무 높아서 재고 비용이 많이 들고 불량률도 높아 오히려 총 비용은 더 비싸집니다. 진짜 승자는 어느 업체일까요? 바로 공급업체 B입니다. 단위당 가격은 중간이었지만 모든 비용을 고려한 TCO가 세계 공급업체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공급업체 C의 낮은 가격은 결국 함정이었습니다. 재고 부담, 불량 문제와 같은 보이지 않는 비용 때문에 결국엔 더 비싼 선택이 되고 만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바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5단계 로드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시장과 공급업체를 충분히 분석하고
그 다음엔 반드시 TCO를 꼼꼼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협상 목표와 함께 베트나라는 차선책을 정합니다. 현상이 깨졌을 때를 위한 플랜 B 같은 것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협상하고 서로 윈윈하는 계약을 진행. 이후에는 꾸준히 성과를 관리하고 개선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효율적인 소싱은 가장 싼 가격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총비용을 만드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 시대, 기후변화, 예측 불가능한 국제정세까지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비즈니스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또 다른 숨겨진 비용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것이 오늘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